호주의 아름다운 해안가 마을.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퇴한 의사인 존은 아내와 사별 후 작은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존은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했고 책과 고요함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가 강사인 소피아가 요가와 명상에 관한 책을 찾기 위해 도서관에 들어섰습니다. 64세의 소피아는 우아함과 활기가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 순간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존은 책을 찾는 소피아를 도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했고 존은 아내를 잃은 후의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소피아가 가르치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존은 소피아의 부드러운 지도와 따뜻한 격려 덕분에 점차 요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해변을 따라 산책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존은 소피아에게 작은 선물들을 주었고 그녀를 위해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위안과 기쁨을 찾았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소피아의 밝은 에너지와 따뜻한 마음에 끌렸고 소피아는 존의 섬세함과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공감하고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어느덧 존과 소피아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 했고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존은 소피아와 함께 있으면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는 존을 통해 잊고 있었던 사랑의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존은 소피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요리하고 와인을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존은 소피아에게 자신의 과거와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존은 소피아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소피아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열정적으로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사랑에 빠진 두 남녀였을 뿐이었습니다. 존은 소피아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소피아는 존의 품에 안겨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잃어버렸던 열정과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고 그들은 마치 처음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처럼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존과 소피아는 그날 이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고 서로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서로의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존은 소피아를 위해 요리를 해주었고 소피아는 존에게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으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비밀이었기에 그들은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특히 소피아는 남편 데이비드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사업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냈고 소피아에게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피아를 사랑했고 그녀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존과 소피아는 그들의 관계를 비밀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존은 소피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녀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역시 존을 사랑했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이기적인 욕심은 아닌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존과 소피아는 그들의 관계를 비밀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존은 소피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녀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역시 존을 사랑했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이기적인 욕심은 아닌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자신의 딸 사라에게 소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라는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지만 동시에 소피아의 가정을 걱정했습니다. 사라는 존에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소피아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존은 딸의 조언을 깊이 새겨듣고 소피아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존과 소피아는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존은 소피아에게 자신의 고민과 불안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소피아 역시 자신의 죄책감과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남편과 아이들을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원치 않아요. 존이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존. 하지만 우리 관계가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우리 사랑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소피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진실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소피아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감정에 대해, 그리고 우리 관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요. 존은 소피아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떨어져서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존과 소피아는 연락을 자제하며 각자의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존은 도서관 일에 더욱 몰두했고 소피아는 요가 수업과 여행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그 그리움은 그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소피아의 남편 데이비드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피아가 예전과 달리 자주 외출하고 늦게 귀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소피아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았고 존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피아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존에게 깊은 증오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피아에게 그동안의 일을 추궁했고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소피아는 데이비드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소피아의 고백에 더욱 분노했고 존을 찾아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존은 데이비드의 행동을 이해했지만 자신 역시 소피아를 사랑하기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두 남자의 싸움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작은 마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존과 소피아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존은 도서관에서 해고되었고 소피아는 요가 수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건 이후 존과 소피아는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존은 딸 사라의 집에서 지내며 마음을 추스렸고 소피아는 여행을 떠나 머리를 식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겼고 그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소피아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동안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소피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소피아는 이혼 후 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해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존, 우리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우리 사랑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소피아가 슬픈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소피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해요. 존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해변을 걸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지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존,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소피아.
우리 각자의 삶을 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존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존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났고, 소피아는 자신의 요가 스튜디오를 열어 사람들에게 요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존과 소피아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존은 새로운 도시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친구가 되었고, 소피아는 요가 스튜디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그 그리움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존은 소피아의 요가 스튜디오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소피아는 존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고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소피아. 새로운 도시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일도 보람있어요. 당신은 어때요? 요가 스튜디오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존이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요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뻐요. 소피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쌓아온 깊은 우정이었습니다. 존, 우리 관계는 비록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소피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피아,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존이 따뜻한 눈빛으로 소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행복을 빌며 다시 한번 헤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성장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그 후로도 존과 소피아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들의 우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존은 고향인 해변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피아는 여전히 그 마을에서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존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소피아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재회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추억을 나누며 그동안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시니 정말 기뻐요. 이 마을은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소피아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향이 그리웠어요, 소피아. 이제는 이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존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서점을 가꾸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존과 소피아는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는 그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피아, 당신과 함께 보낸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존. 당신은 나에게 사랑과 우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존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소피아가 몇 년 전에 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존은 편지를 펼쳐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존에게, 비록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간직될 거예요.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소피아가. 존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지난날의 회한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재의 평온함이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은 소피아를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소피아라는 소중한 친구가 있었고 그들의 우정은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남은 여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존과 소피아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여행을 다니며 삶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 해변 마을의 잔잔한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존과 소피아도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고 그들의 우정은 변함없이 깊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존은 평소처럼 소피아와 함께 해변을 걷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고 그의 손은 소피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존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존이 떠난 후 소피아는 그들의 추억이 담긴 서점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서점을 찾는 사람들에게 존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소피아는 존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를 그리워했지만 그와의 추억은 그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존과의 우정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고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존이 떠난 후에도 그들의 추억이 깃든 해변 마을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파했고 존과 함께 가꾸던 서점은 마을 사람들의 쉼터이자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존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그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존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배웠고 그 가르침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피아도 나이가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그녀의 요가 스튜디오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는 자신의 요가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수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사랑, 그리고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존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를 통해 배운 삶의 교훈들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소피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수업이 끝난 후 사람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피아 선생님, 오늘 수업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덧붙였습니다. 소피아는 사람들의 반응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존과 함께 자주 걷던 해변을 홀로 거닐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마치 존의 눈빛처럼 반짝였고 바닷바람은 존의 목소리처럼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소피아는 존을 그리워하며 그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존,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함께 있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잊지 않고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소피아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존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존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를 그리워했지만 그와의 추억은 그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존과의 우정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고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맑은 날, 소피아는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바닷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임종에는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녀를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존의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이제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떠난 후 그녀의 요가 스튜디오는 그녀의 제자 중 한 명이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소피아의 가르침은 그곳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존과 함께 가꾸던 서점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어 사람들에게 책과 휴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랑과 우정, 그리고 헌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한 편의 시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었고 그녀가 남긴 유산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작가가 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소피아와 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고 그들의 삶의 흔적을 따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작가는 존이 일했던 도서관, 소피아가 가르치던 요가 스튜디오, 그들이 함께 걷던 해변, 그리고 그들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하나하나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존과 소피아의 모습을 그려나갔습니다. 작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삶이 비록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세상에 널리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후 작가의 책은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존과 소피아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작가는 다시 그 해변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존과 소피아가 함께 걷던 해변을 거닐며 그들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는 마치 그들의 삶처럼 아름답고 장엄했습니다. 작가는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젊은 시절 소피아의 요가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작가에게 소피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피아 선생님은 저에게 단순한 요가 선생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가르침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가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피아와 존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들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작가는 해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은 마치 존과 소피아의 영혼처럼 반짝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작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널리 알리는데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앞으로 그가 써내려갈 이야기들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는 존과 소피아의 삶이 자신에게 준 영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존과 소피아의 이야기는 한 작가에 의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삶의 지혜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작가는 존과 소피아의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후에도 그 해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며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존과 소피아가 살았던 집을 구입하여 그들의 흔적을 보존하고 그들의 정신을 기리는 작은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기념관에는 존과 소피아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들이 주고받았던 편지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작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극,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창작하여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더욱 널리 알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작가도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존과 소피아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삶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교훈들을 잊지 않았고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작가는 기념관에 방문한 한 젊은 커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존과 소피아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존과 소피아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들처럼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젊은 여자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희도 그들처럼 늦은 나이에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젊은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작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존과 소피아의 삶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존과 소피아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삶의 지혜를 들려주었습니다. 존과 소피아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저에게 진정한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작가의 진심 어린 조언에 젊은 커플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작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존과 소피아의 정신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작가는 존과 소피아가 함께 걷던 해변을 홀로 거닐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작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운 교훈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널리 알리는데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존과 소피아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그가 앞으로 써내려갈 이야기들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삶이 자신에게 준 영감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갈 것입니다. 작가는 존과 소피아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삶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교훈들을 잊지 않고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존과 소피아의 이야기는 한 작가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고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서사시처럼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져 내려갈 것이고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